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항상 문제 해결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을 해가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도시는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실현되지 않은 이 빛나는 도시의 모습은 대한민국에서 사실 실현되었습니다. 도시는 전통적으로 인재가 모이는 곳입니다.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어반텍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스마트 도시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현란한 기술이 보여지는 것과 화려한 도시의 모습이 아닙니다. 최첨단 교통관리 시스템들이 결국 자동차 중심의 교차로를 사람들이 뛰어노는 광장으로 만들게 되고 쓰레기 매립지가 공원으로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대표적인 미디어 시티의 성공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시에서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과연 서울의 도시의 미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에서 도시설계를 가르치고 있는 김도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또 자연과 도시,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맨홀 뚜껑 같기도 하고 나사못의 머리와 같은 이것은 글자입니다. 이집트 글자로 니우트라고 하고 도시를 상징합니다. 이집트인들은 도시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길이 있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도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선 길이라고 하는 도시 기반 시설과 그리고 우리의 기반 시설을 얼만큼 잘 공급하고 우리의 삶의 법위를 결정하는가가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도시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여 사는 장소로서 여태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도시는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도시들이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변하게 했고 변화해야 될 것을 변하지 않게 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오늘날 도시들은 바로 이 변화하지 않을 것들을 잘 지켜가고 변화해야 될 것들을 민첩하게 변화시킨 결과입니다. 도시에서 변함없이 지속돼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즉 생활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것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리고 충분한 햇빛입니다. 인류의 역사 이래로 우리는 수많은 도시에서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콜레라를 겪어왔고,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우리는 스페인 독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또 최근 우리는 코비드-19의 대역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 아주 기본적인 좋은 환경이 우리가 도시에서 항상 지켜야 될 첫 번째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살고 일하고 그리고 놀고 여가 문화를 즐기는 이런 도시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도시 생태계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활 환경의 질의 향상과 그리고 생산의 혁신을 이루게 되고 이 선순환 과정이 도시의 진화를 가져오는 바로 그 플랫폼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도시 활동은 보행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교통수단과 그리고 첨단 이동수단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활동은 보행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보행 활동을 통해서 도시의 활동을 체험하고 또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도시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 그 변화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면서 진화를 하기 위한 도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도시는 항상 문제 해결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을 해가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에서는 민첩하게 변화해야 되는 활동과 그리고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의 변화의 원인은 결국 우리의 기술의 발전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생활 양식을 변화하게 하고 또 새로운 사회의 수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결과 우리는 우리의 장소 그리고 우리의 공간에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시기들이 항상 우리의 역사 속에는 있어 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공간의 혁신과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러한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주도했던 도시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전 세계의 문명과 문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결국 그동안에 있어 왔던 기술의 발전과 공간의 혁신은 우리의 생활 양식의 변화와 함께 사회의 수요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고, 누적된 것들이 오늘날 그 도시의 모습이고 결국 도시의 DNA가 됩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전환시대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환시대는 쉽게 말을 하면 우리의 노동력이 기계로 변환을 한 것들, 지난 산업혁명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현재와 같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 자동차와 즉 비행기와 첨단 모빌리티의 이런 이동수단의 변화, 그리고 화석에너지와 전기에너지의 변화 등 수많은 시대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전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호롱불에서 전기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마차가 자동차로 변환하는 이런 변환의 시대는 수많은 생활 양식의 변화와 사회적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공간의 혁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업의 변화는 경제적 풍요로움도 가져오게 됐지만, 이런 많은 사람들의 도시로의 이동은 결과적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치게 되게 됩니다. 적게는 50만 명, 그리고 전 세계를 통해서 약 수백만 명의 죽음이 콜레라로부터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산업혁명 초기에 도시로 많은 그 노동 인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에는 거주 환경에 대한 그 개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주변 환경들에 대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식수 문제에 대한 오염이었습니다. 콜레라는 결과적으로 식수의 오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에 사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적 대역병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주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이 문제를 결과적으로는 영국의 공중위생법을 통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수관과 하수관을 분리해서 묻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급수와 하수 체계에 의한 도시 기반 시설의 근본이 되게 됩니다.
20세기 초반 우리는 또 다른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차와 인력거와 같은 사람과 동물의 노동력에 의한 교통수단에서 우리는 내연기관을 활용한 자동차로 교통수단이 혁신적인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연기관의 발명은 우리의 화석연료의 소모를 촉진하고 이 화석연료를 통한 대량 생산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풍요로움을 주지만 이는 공해와 그리고 환경오염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나타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늘날 기후변화의 원인이 이 시기에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의 근대화된 도시의 모든 에너지가 화석연료가 되었고 그 시기의 문제는 결국 공해와 이 공기오염 문제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1920년대 스페인 독감은 적게는 1,500만 명, 많게는 5천만 명의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원인이 꼭 공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호흡기 질환으로서 이런 산업도시 중심으로 퍼져나갔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면 공기오염은 어쨌든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호흡기 질환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한다라는 것으로 살펴보면 이 스페인 독감의 원인과 함께 그것이 퍼져나간 확장 속도와 사망 인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로 빠른 교통수단의 발전에 의해서 확산됨에 따라서 많은 사망과 함께 사회적 피해를 많이 보게 되고 또 역시 이것으로 인해서 도시들은 이런 대역경에 대한 체제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입니다. 다 비슷한 시기의 결론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위생에 대한 관점들이 도시에서 강화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오염원들에 대한 공장들을 일단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제라는 조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공장 지역에 그리고 거주는 거주 지역에 상업지역 그리고 녹지 지역을 구분을 하면서 공장을 일정한 지역에 모아두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소위 도시계획적으로 규제하는 체계가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거주 지역의 환경들을 개선하는 효과를 사실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전과 함께 당시에 건설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변화는 바로 벽을 기둥으로 바꾸게 됩니다. 벽을 기둥으로 바꾸게 되면서 우리는 건물을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게 가능해졌고 그리고 당시에 전기의 발명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높은 곳에서 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가전의 발명을 통해서 부엌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이 시기에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이 공간의 혁신은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계획한 평원도시 브로드웨이 시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으로 봐도 미래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보시는 에어롯이라고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은 지금으로 보면 마치 드론과 같고 고속도로의 자동차 그리고 그 당시에 발명된 인터체인지 등 상상력으로 만들어놓은 그림입니다. 또 하나 조금 더 실체적인 그림입니다. 스위스 태생 프랑스 건축가인 르꼬르비제는
빛나는 도시를 기획을 해봅니다. 이 도시의 계획의 모습은 당시의 첨단 기술을 다 활용해서 당시의 도시 문제인 더러운 환경과 그리고 오염된 공기를 제거한 공원 위에 고층 건물, 그 공원 속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준 것들입니다. 지난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공간적 발명품은 바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좁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생활 방식들을 도시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의 미래상들은 이것이 만들어졌던 유럽 도시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도시의 그 역사적인 전통성과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시의 이미지에 많은 차이가 있었고, 당시에 수용하기 어려운 사회정서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실현되지 않은 이 빛나는 도시의 모습은 대한민국에서 사실 실현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의 스마트 도시, 이것이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은 사실 적지 않습니다. 빠른 시기에 이것을 공급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를 연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구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 세계 인구는 2030년 85억, 그리고 2050년 97억 명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2100년에는 110억 명이 된다고 하는 것이 유엔의 발표입니다. 또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 얘기하면 이제 서울 규모의 거대 도시가 전 세계 33개에서 44개로 증가하고, 그리고 50만 도시가 958개에서 1248개, 약 300개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30만 신도시가 250개가 새로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도시들이 지금과 같은 화석 에너지로서 운용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원의 고갈과 에너지의 고갈, 그리고 이것을 대비한 미래의 도시들은 지금과 같은 도시의 운영 방식과는 다른 도시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도시 모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함께 새로운 도시의 전환 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전통적으로 인재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 인재들은 기회들을 도시에서 활용해서 이 도시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마존은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점 업뿐만 아니라
도시의 배달 운송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월마트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졌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어비앤비는 힐튼 호텔보다 더 많은 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버는 택시 한 대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재벌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런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자원들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어반텍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자원 절약과 지속 가능한 도시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업 모델이며 창조적인 인재들이 모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첨단 기업으로서 새로운 기술과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 양식을 견인해가는 대표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도시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상업화하고 그 상업화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에 기여하는 또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바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생산을 위한 첨단 기반 시설, 그리고 살고 일하고 여가 문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바로 문화적 환경이 풍성한 곳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대표적인 핵심 기반 시설은 바로 첨단 이동통신 네트워크입니다. 우리에게 5G로 대표되는 이 빠른 그 이동통신의 네트워크는 이들의 산업들의 새로운 생각들을 제품화시키는 기반 요소가 되고, 특히 이러한 기반 요소들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 기반 시설을 더욱더 향상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20세기를 우리는 겪으면서 공장의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공장을 도시 외부로 다 내몰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했던 용도지역제의 대표적인 성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1세기의 디지털 기술은 이런 공장 기능을 도시 내로 다시 되돌려 주어서 도시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와 함께 살고 일하면서 놀 수 있는 여가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완성체로서의 도시 생태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공장이 가졌던 환경적 사회적 문제가 디지털 제조업으로서 다 극복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첨단 제조업은 환경적 문제와 소음 등을 다 없애면서 도시의 생산이 어떤 장소에서든지 가능할 수 있게 해줬다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디지털 제조업이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신사업 활동을 활성화하게 되고, 그리고 앞서 나간 도시들이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도시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현란한 기술이 보여지는 것과 화려한 도시의 모습이 아닙니다. 스마트 도시는 우리가 가야 할 지속 가능한 미래의 도시로서 다음 세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도시로서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스마트 도시는 이미 구글의 조회수를 살펴보게 되면 24억 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미래 도시의 대안을 스마트 도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외 도시들의 사례에서도 우리는 이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리가 아는 네옴시티는 석유 이후의 미래 도시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새로운 계획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아랍에미레이트는 마츠다르라고 하는 도시계획을 통해서 자원 절약과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모습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역시 새로운 도시의 모델로서 자신들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미래 도시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들이 현재의 전 세계의 모습들입니다. 전 세계의 기업과 도시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기업과 도시 국가가 스마트 도시를 가장 잘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산업혁명에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전화기가 만들어졌을 때 그 해에 일제강점의 빌미가 되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젊은 세대들 그리고 어린이들은 이 전화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전화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앞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1950년대 이후의 세대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단순한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왔던 노력으로 우리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간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산업혁명을 참여하지 못했던 국가 그리고 그런 기업이 없던 국가가 현재 이 디지털 전환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최첨단 기계인 스마트폰을 만들었고,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도시와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단순하게 보면 스마트폰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기계들을 통합했고, 더 중요한 것들은 그 수많은 기계들을 만들었던 예컨대 팩스, TV, 라디오 등 수많은 기계들을 만들었던 자원들을 절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들도 저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들은 그것들이 놓였던 공간의 장소도 줄일 수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혁신적인 발명품을 이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로 상징되는 우리의 기술들은 정말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급률, 속도, 그리고 그 첨단 사양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것의 소재가 되고 있는 반도체와 그리고 스마트폰의 전 세계 생산량은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넓은 도시를 만드는 경험을 해왔고, 도시를 만드는 건설력 또한 전 세계에서 적어도 수위권에는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기술 역량과 도시 건설을 하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차량 위주의 도시에서 시민 활동에 대한 도시로의 변화, 전환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것들 중에 하나가 서울시청 앞 교통 교차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검토가 있었지만 월드컵 게임의 거리 응원이 이 계획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광장으로 활용되는 것들에 시민들이 거리 응원을 하게 되고, 이 거리 응원을 하면서 사람들은 처음 핸드폰으로 자기 위치를 친구들과 찾아서 같이 운동에 대한 응원을 하는 그 기쁨이 전 세계적으로 남달랐던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지켜본 서울시의 정책 결정자와 전문가들, 공간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기 시작을 했고, 시민들이 공간의 변화가 시민들의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는 걸 처음 느끼게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계획에 같이 참여를 함으로써 서울시청 앞 교통교차로를 광장으로 바뀌는 계획들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시청 앞 교통교차로를 광장으로 바꾸는 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그것들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 앞으로 지나가는 그 수많은 차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그동안에 서울시가 갖고 있던 지하철 위주의 대중교통 정책, 그리고 지불 방법 등을 통해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질을 높임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기 승용차로 출퇴근하든 생각을 바꾸게 되는 관점이 결국 대중교통의 질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과 가격이 저렴해져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환승에 대한 비용 절감과 그리고 지하철의 환경이 혁신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버스들의 운송도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앙차선제와 교통관제에 의해서 버스에 대한 이용도 혁신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계기가 돼서 개인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큰 전환점과 함께 그 교통 인터섹션이, 교통교차로가 시민광장으로 변화하는 이런 드라마틱한 광경을 서울 시민들이 체험을 하게 되면서 교통 중심의, 자동차 중심의 도시 환경이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서울시는 지금도 도심은 보행 중심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그 품격 높은 도시 환경으로 전환하는 이런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청계천 교차로에 대한, 고가도로에 대한 관점 역시 교통의 중요성과 하천 복원의 가치에서 어느 게 우월하냐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에서 자동차 중심의 역시 그 도시 환경을 도시 환경의 생태적, 환경적 가치로의 그 전환의 계기가 된 아주 작은 성공이 결과적으로 청계천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된 것도 이 프로젝트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제가 오랜 기간 참여한 프로젝트인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이 주변 일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월드컵 공원,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의 주경기장, 그리고 그 일대의 도시들의 모습입니다. 1997년 이곳은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일대에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난지도의 안정화 사업은 쓰레기 매립지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월드컵 경기장이
여러 논의 끝에 난지도로 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월드컵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녹지 공간으로서 다 공원으로 만들면서 서울시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원으로 전환이 된 것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난지도가 공원으로 전환되면서 바로 그것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잠재 자원을 만들게 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도시 생태계가 서울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현재와 같은 도시 모습으로서 수많은 미디어 컨텐츠와 그리고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이런 산업 거점이 된 계기가 결과적으로 쓰레기 매립지가 공원으로 전환될 때 있다고 봐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시티 산업의 종사자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장 창조적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 환경과 주변 지역의 문화가 이 사람들의 일터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도시 자체가 문화적 환경들에 대한 그 지원이 없이는 창조적 생산 활동에 대한 그 몰입도를 함께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산업은 공장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산속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도시 산업이기 때문에 도시 생태계로서의 역할을 갖춰주기 위한 장소로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미디어 산업에 필요한 인프라, 즉 스마트 도시 인프라와 함께 주변 환경이 굉장히 풍요롭고 또는 특색이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난지도 공원은 새로운 특별한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산업단지의 중요한 배후 자원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 그 가능성이 현재의 도시 모습에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는 사실 이런 미디어 산업의 특성상 많은 컨텐츠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최첨단 인프라를 갖춰주는 것과 함께 공간 환경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우수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바로 내가 동영상을 올리면 그것이 바로 방송을 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속도와 그리고 끊임없는 그 연결의 질을 요구하는 생산자들의 수요에 맞춰줘야지 됩니다. 또한 여기에 오는 수많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공공시설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이 그 당시에는 4D 스튜디오, 전 세계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컨퍼런스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춰주기 위한 것이 초기에 서울시와 정부의 노력이었고, 이러한 노력이 있었던 스마트 기반 시설들이 결과적으로 다른 도시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서 독일의 퀼른,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아부다비 미디어 시티 등 많은 미디어 시티들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성공을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곳이 CJ 엔터테인먼트나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요람이 되기도 했지만 1인 미디어 기업 그리고 뉴 미디어 기업들이 여기서 그 수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러한 도시 기반 시설이 이제 그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미디어 산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의 시범 주행에도 그 쓰임새가 독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즉 일반 시민들이 그걸 타볼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몇 안 되는 장소가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이고, 국내에서는 처음, 특히 서울시에서는 처음 이곳에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었다라고 하면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전 세계의 가장 첨단 기술인 자율주행차의 살아있는 실험실 그리고 체험 가능한 테스트베드로서
현재 작동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이제 다른 도시의 미래를 여기 오면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스마트 도시는 기후 긍정, 배려의 도시 생태계로서 전 세계의 미래 도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선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문제인 기후 변화, 그리고 코비드 19과 같은 대역병, 인구 문제에 대한 고령화와 그리고 각 도시별로 따르는 인구의 증가, 그리고 감소에 대한 문제를 우리 도시가 함께 해결해주고 그 해결의 주체로서 대한민국 도시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대한민국의 앞으로 도시산업 그리고 도시를 만드는 시대 정신으로 삼아야 합니다. 스마트 도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그리고 이 시대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노력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스마트 도시에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